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바로 그 작품이죠. 찰리 매커시의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예쁜 동화책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름다운 일러스트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나게 깊고 심오한 심리학적 메시지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깊은 위로의 세계로 함께 푹 빠져보실까요? 작가가 책을 시작하면서 쓴 서문을 보면 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은 8살이든 80살이든 누구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여정이거든요. 어린이 되어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복잡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단한 삶의 투쟁들을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유독 나 자신한테만 엄청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하잖아요. 자, 이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살짝 품어두시고요. 우리 주인공들이 어떻게 우리의 꽉 닫힌 마음을 스르륵 열어주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립감,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텅 비어있는 삭막한 들판 보이시죠? 이 텅 빈 공간이 묘하게 시선을 끄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느끼는 그 거대한 외로움을 시각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인 것 같은 그 막막한 느낌? 사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뼛속 깊이 겪어본 감정이잖아요. 이 황량하고 넓은 곳에서 아주 작고 여린 두더지가 툭 내뱉습니다. 난 아주 작아. 엄청 위축되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네.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와, 여기서 소년이 두더지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 따뜻한 순간. 이게 바로 내 존재가 의미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심리적 욕구를 완벽하게 대변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내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똑바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그 깊은 불안과 고립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파트, 비교와 두려움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피곤한 습관들을 과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살펴보죠. 소년과 두더지가 나뭇가지 위에 아주 편안하게 여유를 부리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온해 보이는 자세와는 다르게 이들이 나누는 대화 주제는 꽤 무겁고 뼈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쓸데없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두더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 와, 진짜 뼈 때리는 진실 아닙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겪고 있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고군분투죠. 당장 스마트폰 열러서 SNS만 봐도 쉴 새 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심리학의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들의 화려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씬하고 가장 초라한 나의 뒷모습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존감을 산산조각 내는 진짜 가장 유해한 심리적 함정이에요. 도도지가 툭 던진 이 단순한 통찰은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그 지독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정말 명쾌한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우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사납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여우의 발을 꽉 조이고 있는 저 올무, 저 물리적인 덫은요. 사실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더지가 조심스레 다가가니까 여우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말을 쏘아붙입니다. 내가 이 덫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널 죽여버렸을 거야.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본인이 지금 너무 두렵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우니까 남이 다가와서 자기한테 또 다른 상처를 입히기 전에 먼저 분노를 확 쏟아내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여기서 여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툭하면 날선 분노를 표출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그저 자신의 깊은 상처나 취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치켜든 두껍고 무거운 방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그 가시돋친 날카로운 말 뒤에 숨어있는 웅크린 상처를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맺는 관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약점을 드러내는 진정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지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드디어 크고 다정한 말, 이들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만 쓱 봐도 이 커다란 말의 존재 자체가 그동안 참 험난하고 불안했던 여정에 얼마나 거대한 안정감을 주는지, 얼마나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지 팍팍 느껴지시죠? 말과 함께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 자신이 언제 가장 강하다고 느꼈냐는 소년의 질문에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약점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때, 저는 이거 정말 강력한 울림을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내 취약점이나 약점을 남한테 들키는 걸 엄청난 실패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오히려 그게 감정적 강인함의 절대적인 최고점이라고 완전히 180도 다른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꼽은 가장 감동적인 감정의 절정을 찍는 순간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포기를 거부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때 남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 엄청 부끄러워하고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는 그 오명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겠다는 가장 맹렬하고 적극적인 의지라는 걸 너무나도 아름답게 일깨워주고 있죠. 말이 덤덤하게 전하는 이 지혜는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하다는 건 나 혼자 이악 물고 모든 걸 꾹꾹 참아내며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취약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타인에게 용기 내어 기댈 줄 아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남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게 되고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있는 그대로의 나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온전하고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만나보시죠. 짙고 깊은 푸른밤 하늘, 그리고 그 위로 무수히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 아래를 서로 완전히 다른 네 친구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 장면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묘한 위안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광활하고 평화로운 우주적인 아름다움, 여러분도 잠시 숨을 고르며 온전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더지가 무심한 듯 툭 내뱉습니다. 우린 늘 남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만을 기다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겐 지금 바로 친절할 수가 있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자비, 즉 스스로에게 자비로워진다는 건 온전히 내 의지로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고 속상하게도 우리는 그 흔한 친절을 나 자신한테 베푸는 것에는 세상에서 제일 인색하곤 합니다. 폭풍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다 지나오고 이제 내 친구가 다 함께 고요한 이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모습은요, 드디어 내면의 진정한 수용과 통합을 이루어낸 심리적 완성의 단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얻은 가장 멋진 깨달음이 뭐냐는 소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것.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의 핵심이자 가장 완벽한 결론입니다. 남들에게 내 가치를 억지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대단한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매몰차게 채찍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게 충분하다는 너무나도 눈물겨운 진심이 담긴 선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하셨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조용히 깊은 여운과 함께 남겨두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느끼고 가끔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덜덜 떨며 남몰래 속으로 피 흘리는 상처를 안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게 훌륭합니다. 이 책이 남겨준 그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고 여린 곳까지 가닿아서 아주 부드러운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